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인서울대학에 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론 주로 만나는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경기도 쪽 어쨌든 경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의 학부모님들을 주로 많이 만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인서울만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3, 4, 5, 6등급의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5등급이 20%고 6등급과 4등급이 17%니까 34, 54 거의 60%나 차지하는 학부모님들이 수도권에 사는 학부모님들이 결국은 인서울을 목표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고 인서울만이라도 합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인서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그것은 전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있는데 이전의 학부모님들은 수능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생각을 했죠. 또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처질 경우에 논술이나 적성이 있었지만 적성은 이제 없고 논술이죠. 물론 이제 논술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 가천대나 수원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논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논술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그 논술 시험이 이제 또 어떤 유형이 일반적인 기존에 나왔던 논술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논술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이제 인서울을 가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할 때 보면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걸 알겠어. 근데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사람 숫자 바뀌는 거 말고라도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트렌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 연도까지 정말 요만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확 바뀐 느낌이 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에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신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을 좀 더 하는 거고, 수능과 논술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의 어떤 변화추이를 분명히 얘기해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준비했다면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경향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 2년 전, 1년 전, 올해 이렇게는 이제 수능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처럼 한 해 한 해를 보면 요만큼 바뀌었는데 요만큼이 매번 요만큼씩 하니까 요만큼의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다 10% 이상씩은 뽑고 있죠. 뽑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있고 또 수능 최저가 붙어 있죠. 물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연대처럼 또는 이화여대의 경우처럼
또는 동국대처럼 이화여대와 연대는 면접을 보는 거고, 동국대는 이제 서류가 올해는 40% 들어갔지만 내년도에는 30%가 들어갑니다. 서류라기보다는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를 뽑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면접 문제에 있어서도 수능을 잘해야만 하는 그런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논술은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학교의 수능 점수에서 만약에 3등급 들어가는 대학이라면, 수능에서 3등급이 들어가는 대학이라면 3등급의 국어가 또는 3등급의 수학이 3등급 이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학이 3등급 중반대라면 수학만이라도 2등급을 찍는다. 모의고사에서, 또는 국어에서 국어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찍는다라고 하면 거의 합격선에 근접한, 거의 논술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논술을 시험 보는데 국어와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에 수학을 못하는데 지원한다? 이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수학을 잘해도 매우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적어도 수학만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셈이니까, 물론 수능체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 대학의 시험 문제는, 논술 시험 문제는 그 등급에 준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문 계열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수능 국어에서 그 학교가 3등급에 들어가는 대학이라면 수능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합격선에 가깝다고 하죠. 예를 들어 만약에 그 학생이 국어만 1등급을 찍는 아이인데, 예를 들어 가톨릭대 논술을 지원했다. 무조건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수능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능이야 당연히 수능의 어떤 결과치에 의해서 입학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3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4년 전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분명히 비판적 사고력이 탁월한 학생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 비판적 사고력이 얼마나 뛰어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 책으로 썼죠, 제가. 그게 최근에 이제 교사들 사이에, 교사들 중에도 어디 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에 PDF, PPT를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근에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 어디에 나오냐면 각 교과의 단락에 있는 학습 목표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이 이 단락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을 배운다. 이 단락에서는 분석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한 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게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더라.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이제 명문대 학생부 대공개였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확 뒤집어졌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렇게 써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기술적인 표현들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우리가 추론, 추측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분석력, 또 논리력, 또 대안 제시 능력,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 귀납적 사고, 귀납법, 연역법, 연역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비판적 사고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 최상을 찍은 거죠. 그런데 그것의 최상이 뭐예요? 비판적 사고력이 탁월한 아이가 최상인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있는 학생과 비판적 사고력을 배운 학생, 아니면 아예 없는 학생, 그렇다면 이렇게 네 단계로, 요 잠깐만이라도 네 단계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판적 사고력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논술에서도 추론 추측이 나오고 연세대의 면접 문제라든지 또는 뭐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들이 추론 추측 비판적 사고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논리력, 분석력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면접도 재심은 면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논술도 역시 추론, 추측, 분석, 종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근거를 두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나 논술을 준비하나 수능을 준비하나 결국 같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서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수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사고력.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만 인서울에 합격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글들, 선생님들이 써놓은 기록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뭐 제출했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그 기록들의 면면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학생의 사고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아까 사고력을 어떤 기준점을 둔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 때문에 독서도 하게 하고 창체활동도 하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고력은 꼭 독서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비판적 사고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추론, 추측이 있고 분석력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런 능력은 어디서 길러져요? 발표할 때 얻어지기도 하고 토론할 때도 얻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얻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요양원 가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또는 고아원 가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사고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있어서 정말로 좋아했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때 아이가 부쩍 성장하는 걸 느끼죠. 물론 이때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다면 당연히 성적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력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고력 수준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도 좌우하게 되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력의 크기에 따라서 대학의 수준이 레벨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 착하냐? 착한 거하고 안 착한 거하고는 사고력하고는 다르죠. 다른 거예요. 나쁜 놈 많죠. 서울대 나와도.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사고력의 수준을 얘기한다. 그래서 독서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창체활동을 시킨 거다. 근데 그런 창체활동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또는 뭐 100% 오해는 아니죠. 따지고 보면 한 30%는 학부모님 말이 맞고 70%는 오해였던 거죠.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창체활동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막 이런 거 활동만 하면 많은 줄 알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활동 속에서 그 아이가 그만큼 고민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 사고력의 크기에 따라서 대학의 레벨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즉 학생부 물론 이제 그렇게 사고력이 커지면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내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도 올라가죠. 사고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험, 결국은 고등학교 때의 모든 시험은 사고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한 애가 왜 유리하냐? 사고력의 크기가 그때부터 매년 올라가는 거죠. 나이까지 먹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사고력은 꼭 독서에 의해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도 길러진다. 뭐 직접적인 경험이죠. 독서는 간접적인 경험인 거고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내 몸으로 직접 활동을 해본 결과인 거죠. 또 나이도 한 살 먹어가는 것도 그 1년 동안 쌓여진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적이 내신 성적이 또는 모의고사 성적이 예전에 뭐 666, 677, 뭐 789 등급 국수 영이 그렇게 찍었던 학생이 사수, 오수하고 나니까 112를 찍어서 고대간에도 있고 이런 애가 있는 거죠. 왜? 물론 재수에서 공부한 그 학생의 노력이긴 하지만 아까 다시 말해서 나이 한 살씩 먹어가면 철이 들죠. 철이 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고력이 커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뭐 100% 동일하다 이럴 수는 없지만 똑같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재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나이가 먹어가니까 당연히 사고가 커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결과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재수하면 다 성적이 좋아지냐?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나이살 때문이라도. 그 전년과 똑같이 공부했다면. 그런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고력이 매우 크게 중요하게 좌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생각을 그렇게 몰입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수능 공부를 맨날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왔어. 왜 안 올라왔을까? 근데 어떤 애는 똑같이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성적이 올라갔고 어떤 애는 성적이 그냥 뭐 지지부진해. 이유가 뭘까? 바로 기출문제를 아까 비판적 사고력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추론, 추측, 논리력, 분석력, 비교 분석이죠. 비교 분석하는 분석력, 종합적 사고, 대안 제시 이런 능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는 학생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성적이 올랐다 안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을 그 학생이 그만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수준이 또는 학생이 갖고 있는 호기심의 수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그랬죠. 뭐 이전 방송에서 몇 번 자주 했던 말들이에요. 그 호기심도 결국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사고력의 힘인 거예요. 그 사고력이 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갖고 있는 호기심이 달라집니다. 내가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과의 호기심이 내가 그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대학에서, 더 좋은 대학에서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찍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최상위권에 맞는 그런 질문들을 가진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보는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해간다는 거죠. 결국은 사고력이 그것을 결정하더라. 그런데 이제 뭐 입시엔에 보면 그 배경 지식이 있고 탐구 주제 같은 게 있는데 배경 지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줄 때도 내가 다양한 거를 많이 봤으니까 나 수능 성적 좋아지겠네?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독서가 대입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유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졌던 그 사고의 크기가 그만큼 쭉쭉쭉 성장해 왔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문학작품을 많이 읽은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문학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책에 대해서 아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의 틀, 추론, 추측, 분석, 분석력, 그 다음에 대안제시, 종합적 사고를 하면서 읽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르죠. 예전에 제가 칼 세이먼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10번을 읽었던 학생이 수학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고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칼 세이먼의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소설책은 아니고 어쨌든 순순히 잘 읽혀요. 그렇지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머리 뽀개집니다.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머리 무진장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의 사고력이 커졌고, 그러면서 수학에 정말로 잘 몰랐지만 개념 수학부터 잡기 시작해서 1년 만에 공부를 해서 어쨌든 서울대에 합격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기자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기자는 잘 안 바꿔주니까 어찌어찌 해서 이제 교육청에 전화니까 제가 받고,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사실 이만저만해서 저 누군데, 그 학교 어디 학교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 것, 그것이 인서울에 합격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실 데이터를 갖고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수능 공부는 안 해도 돼. 어차피 나는 뭐 내신만 잘 따면 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 공부, 수능 공부를 해가는 거를 해라. 다만 거기에서 정말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2등 했다고 또는 100등 했다고 실망할 것 없다. 내가 갈 전형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즉 수능 공부를 하라는 의미는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라는 의미이지, 그러다가 뭐 갑자기 다 111 찍을지도 모르죠. 그죠? 공부는 뭐 하다가 몰라요. 또 공부가 갑자기 흥미가 있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보면 내신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잘 나오네 뭐 이럴 수도 있죠. 결국은 수능 공부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미 바뀌었고, 그 바뀐 것만큼 그렇게 준비를 할 때 내신도 따라 올라온다.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도 따라온다. 논술 역시 그렇게 국어와 수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가 2등급 가는 대학인데 나는 국어만큼은 늘상 1등급을 찍어. 근데 뭐 수학하고 이거는 별로야. 그래서 내신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래. 이렇다고 하면 논술로 가면 거의 합격을 한다. 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과의 경우에는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 대학은 뭐 정말 1등급 1.9등급 들어가는, 뭐 수능에서 1.9등급 정도에 들어가는 대학인데 나는 수학만큼은 매번 1등급 뭐 넉넉히 찍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면 논술로 합격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00% 그렇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 95% 어쨌든 2% 뺀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합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내는 문제, 논술 문제를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까 좀 전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올해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 성적이 끝났으면 모의고사 기출이 뭐가 어떻고 그걸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내가 학생들에게 뭐 앞에서 발표를 하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문제 풀이집을 만들어서 나눠주든 어떤 이런 활동을 꼭 해보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제가 100%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벌써 한 2단계, 5단계 위급, 뭐 5단계 위급? 예를 들어 그러다가 고대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 간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그 밑에 급들 대학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4단계 위급, 서영고 서성안에서 쭉 대학 레벨 랭킹별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에 2~3단계 위급의 대학을 합격할 수가 있다. 그것이 특정 과목이 한 번이 아니라 전체 과목에서 크게 이제 그 학생의 학교 활동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그런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이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은 수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것은 내신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호기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사고력으로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 움직여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이든 논술이든 수능이든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아라. 그러면 지금 현재 3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또 예비 고1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비 고1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는 뭐 4등급인데도 인서울 합격했다든지 또는 내신 6등급인데도 인서울 합격했다는 그런 결과는 결국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사고 아이들은 왜 성적이 별것도 없는데 왜 갈까요? 왜 더 좋은데? 그것은 제가 뭐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사고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크기는 뭘로 나타나냐? 기록으로 나타난다. 그 기록에 나타난 거에 의해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2등급 대학들도 자사고의 4, 5등급 아이나 6등급 아이가 합격하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일반고에서도 정말로 보기 드물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책도 많이 읽고 뭣도 읽었고 막 있는데 내신도 별로 안 좋은데 수능도 별로 안 좋아. 이런 경우라면 그 아이의 사고력이 그만큼 안 따라준 거는 분명하죠. 안 따라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래인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학이 어디냐, 어디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인서울 대학에는 너끈히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그 클릭수가 구독자 수나 클릭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게 구독자 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살짝 찍기가 싫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퍼질 때 우리 전체적인 교육적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